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입니다. 약간 지금 꼬라지 보고 살짝 놀라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쌩얼이어가지고 근데 좀 급하게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아서 립밤만 바르고 쌩얼에 선글라스를 낀 상태로 그냥 이렇게 집에 있는 복장 그대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선글라스는 제가 케미컬 스포츠에서 샀던 빈티지 구찌 선글라스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구찌라고 적혀져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걸이는 브랜디 멜빌 귀걸이고 얘는 선물 받은 후드 집업이고요. 그리고 얘는 테무에서 산 나시예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캡 내장 되어 있어가지고 브라자가 따로 필요 없어. 무튼간에 이제 홍미래 왜 뭐가 이렇게 급하길래 이런 꼬라지로 영상을 찍게 되었냐라고 물어봐 주실 텐데 오늘은 제목에서도 보고 오셨다시피 셀프네일 추천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셀프네일 영상을 올리기도 올렸지만 그 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총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셀프네일을 취미로 해왔던 사람으로서 뭐 중간에 한번 쉬기도 해가지고 약간의 실력은 뭐 기대하실 건 없고요. 무튼 그래서 저한테 많이들 질문이 주셨던 게 이제 저는 또 학생분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거든요. 학생분들께서 언니 제가 셀프네일 너무 해보고 싶은데 재료를 무엇을 사야 되며 얼마 정도 드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10만 원 정도면 될까요? 5만 원 정도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싹 다 정리를 해서 내가 알려드리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엄청 정교한 테크닉을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재료 추천 정도는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옆에 여러분들은 아마 안 보실 텐데 이제 메모장을 싸르르륵 정리를 해서 제가 오늘 한번 그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뒀는데 메이크업으로 예를 들어봤을 때 우리가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뭘 먼저 바르죠? 기초를 먼저 바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 단계를 쌓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재료들을 알려드릴 건데 제가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손톱깎이가 필요하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손톱깎이는 C커브 모양이에요. 근데 일자형 클리퍼를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이런 클리퍼 뭐 어디서든 구할 수 있죠. 이거 하나랑 그리고 이거는 우드 파일이에요. 자연 손톱을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모양을 잡아줄 때, 자연 손톱 모양을 잡아줄 때는 조금 이렇게 거칠기가 약한 우드 파일을 사용해가지고 자연 손톱을 갈갈 해주는 거고, 이런 것들은 보통 쿠팡이나 다이소 이런 데서 어디에서든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별말을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연 손톱 이렇게 짝짝짝짝 하고 이제 원하는 쉐입대로 이렇게 갈갈갈갈 했어. 그러면 케어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맨손톱을 봤을 때 우리 손톱에는 루즈 스킨이라는 살이 존재를 해요. 손톱 위에 올라와 있는 살. 근데 이걸 제거하지 않고 베이스 젤을 위에다가 얹고 아트를 했을 때 뜰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줘야지 네일의 유지력이 올라가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일단은 큐티클 리무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이소에서도 구할 수 있고 어디에서든 구할 수 있는데 저는 쿠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뭐 다이소 2,000원짜리 1,000원짜리 써도 상관은 없어. 솔직히 뜨거운 물에다가 그냥 불려놓기만 해도 부러져 나오는 게 큐티클이에요. 이제 샵에서 근무하시는 진짜 네일리스트 분들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고객을 상대로 네일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가형을 사용했을 때 떨어지는 신뢰도를 생각해서 조금 더 고가형인 제품들을 사용하지 우리는 내가 고객이고 내가 시술자잖아. 그러니까 내가 괜찮으면은 저렴한 걸로 최대한 저렴한 걸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 큐티클 리무버로 이 손톱 주변에 있는 루즈 스킨이랑 큐티클을 불려. 유분이 있는 걸로 불려요.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불린 다음에 이 푸셔를 사용해서 이제 살살살살 밀어주는 거예요. 제 셀프네일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푸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방향으로 한쪽은 갈고리로 되어 있는 제품을 좀 선호하기는 하는데 좋은 푸셔들은 이제 손톱 표면에 이렇게 딱 잘 맞는 커브를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한 루즈 스킨을 잘 긁어낼 수 있는 제품이 좋은데 다이소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푸셔의 그 커브가 엄청 동그래요. 그 사이드에 있는 커브로 내 손톱을 다 긁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본인 손톱 커브랑 잘 맞는 푸셔를 사용하셔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이내로 좋은 제품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10,000원으로 측정을 해놓고 니퍼가 필요해요. 푸셔로
루즈스킨을 밀었어.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큐티클이라는 게 이렇게 밀려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제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미용적으로는 제거를 하는 게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제거를 합니다. 이런 니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비싼 건 정말 비싸고 저렴한 건 정말 저렴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적당하게 좀 절삭력이 나쁘지 않고 그립감도 나쁘지 않은 니퍼를 찾으려면 15,000원 이상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이소에서는 니퍼 절대 구매하지 마세요. 정말 다이소에 좋은 네일 케어 제품들 많지만 니퍼는 살이 다 뜯겨요. 이게 절삭력이 좋지 않으면 이게 살을 잘라내야 되는데 살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뜯겨나가는 거야. 저는 그때 좀 돈이 있었나 봐요. 6만 원짜리 니퍼를 사용하고 있는데 25,000원짜리 제가 예전에 써봤을 때도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한 15,000원에서 25,000원 이 정도로 투자를 하고 이제 점점 가격대를 올려가시면서 그 비싼 니퍼의 맛을 느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무리 케어를 해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발라줬던 이 큐티클 리무버가 유분기가 있잖아. 유분기가 있는 상태에서 베이스 젤을 바르면 당연히 뜰 수밖에 없겠죠. 그냥 유수분기만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실 거면 그냥 손을 닦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앞으로 얘기할 젤들에 관련해서 베이스 젤이나 컬러 젤 같은 경우에는 미경화 젤이라고 해서 다 구워졌어도 미경화가 되어 있는 젤이 위에서 끈적끈적하게 남아있어요. 근데 그게 잘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또 오버레이 해줄 젤을 바르게 될 경우에 먼지가 붙어있는 상태로 그게 굳어져가지고 네일에 먼지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젤 클리너라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미경화 젤을 뻑뻑뻑뻑 닦아내는 거예요. 근데 젤 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은 쿠팡이나 네일몰에서 사시고 조금 살 거면은 일단은 맛보고 싶으면 다이소에서 사는 것도 상관은 없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셔야 될 게 젤 클리너랑 젤 리무버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꼭 미경화를 닦을 때는 젤 클리너를 사용하시고 젤 리무버는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는 것이냐 샵에서 제거를 해줄 때 갈갈갈갈갈갈 이렇게 다 갈아내가지고 베이스 젤만 남겨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호일에다가 솜을 얹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젤 리무버를 적셔서 이렇게 대가지고 호일로 이렇게 감싸서 한 몇 분간 방치를 해요. 그러면 그 베이스 젤이 녹아내린단 말이야. 그럼 살살살살 긁어서 제거를 하는 게 소고프 방식인데 보통 셀프네일 하시는 분들은 소고프를 잘 하시진 않습니다. 너무 복잡스러워. 이거 언제 다 자르고 언제 다 갈갈갈 하고 앉아있어요. 이거 양쪽 손 다 내가 해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셀프네일 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피로프 베이스 젤이다. 보통 베이스 젤, 피로프 베이스 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피로프 베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피로프 베이스 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는 거 젤램프로 경화를 시켜서 붙이는 방식이고 피로프 베이스는 그냥 자연 건조 1, 2분 정도 자연 건조를 해주면 되는데 피로프 베이스 젤은 조금 더 손톱에 오래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피로프 베이스는 약간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래다가 내가 네일을 여기 위에다가 얹지잖아. 그럼 내 손톱 표면에다가 스티커 같은 성분을 붙임으로써 이게 제거가 잘 되게끔 해주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젤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젤램프가 꼭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필수적이잖아요. 다이소에서 사시는 것도 상관은 없는데 너무 조그만해. 요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리에서도 한국에서도 15,000원에서 만원짜리 젤램프가 나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일단 최대한 우리는 돈을 세이빙을 해야 되잖아요. 셀프네일 하는 목적이 뭐야? 우리 멋쟁이들 셀프네일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이거 아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최대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서서히 뭔가 본인이 욕심이 생긴다 하시면 좀 더 고가형보다는 고가형을 구매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피로프 베이스 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거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제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젤이에요. 이 피로프 베이스 젤 같은 경우에는 전용 리무버가 있는데 그 리무버를 그 사이에 똑똑똑똑 떨어뜨려주면은 그게 사르르르 녹아가지고 똑 뗄낼 수 있어. 대신에 베이스 젤을 깔고 아트를 한 것보다는 지속력 면에서는 좀 떨어지겠죠? 일단 베이스 젤 같은 경우에는 지젤리 베이스 젤을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가격 면에서도 가성비 있고 제품성도 엄청 뛰어나서 샵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저는 이 베이스 젤로 팁 연장할 때 같이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점도가 적당히
굉장히 끈적끈적해가지고 팁 연장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탑젤은 마지막에 아트를 다 끝낸 다음에 광을 내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 제품인데, 반대로 매트 탑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광을 싹 죽여버리는 매트하게 만들어주는 탑젤도 있어요. 이런 탑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이들 쓰시는 거는 크레이지 탑젤, 그리고 오빠 탑젤. 근데 저는 오빠 탑젤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저가형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옐로잉 현상이라고 해서 이게 탑젤이 굳으면서 약간 노랗게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것은 꼭 노나이프 탑젤이라고 적혀져 있는 탑젤을 구매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우리가 일단 미경화 젤이 남으면 이렇게 닦잖아요. 미경화 젤을. 만약에 우리가 탑젤로 마무리를 하는데 노나이프 젤을 안 썼어. 마무리할 때 미경화를 닦아줘야 되는 젤이야. 근데 내가 이쪽을 이렇게 잘 닦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미경화가 그대로 묻어 있었어. 그러면은 여기 먼지가 싹 다 붙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노나이프가 아닌 탑젤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저 셀프네일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제가 노나이프 탑젤을 안 써가지고 진짜 고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온 손에 먼지가 닿기는 그런 대참사를 겪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해서 알려드립니다. 꼭 노나이프 탑젤을 구매하셔라. 보통 파츠를 마감할 때 이제 파츠를 이렇게 붙였으면은 여기 사이에 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틈을 막아줘야지 머리카락도 안 끼고 생활할 때 불편함이 없잖아요. 파츠를 이렇게 하나하나 마감해줄 때도 탑젤을 사용하고요. 저는 파츠 붙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탑젤은 이 알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투입구도 좁고 내가 원하는 부위에만 이렇게 쭉 짤 수가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고정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심화 과정, 저처럼 마녀 손톱이 되고 싶은 분들은 중요하실 것 같고, 자기는 자연 손톱에다가만 네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보통 연장이라 함은 팁 연장, 젤 연장, 폴리젤 연장, 아크릴 연장, 크게 봤을 때는 4가지로 연장이 분류가 되는데, 젤 연장 같은 경우에는 폼지라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내 손톱에 맞게 재단을 해서 끼우고 그 위에다가 클리어 젤이나 연장 빌더 젤 같은 걸 사용해서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굳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초보자가 하기 너무 힘들고, 언제 일일이 이 10손가락을 다 폼질이 끼워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딱히 추천은 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장점은 뭐냐? 젤 연장의 장점은 여기 밑에 거슬리는 게 없지. 아무래도 내 진짜 손톱을 받쳐가지고 연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내 손톱이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정말 손톱 끝에 거슬리는 게 단 하나도 없다 라는 장점이 있겠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강도 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중에서 제일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좀 단단한 제형의 젤을 오버레이를 많이 해줘야지 부러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표면 같은 거 울퉁불퉁하죠. 아무래도 초보자가 하는데 그거 어떻게 표면을 균일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뭐 파일링 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추천드리진 않고 저도 잘 안 하는 방법. 그리고 폴리젤 연장은 젤 연장이랑 똑같이 폼질을 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듀얼 폼을 사용해서 그 안에다가 젤을 채워서 손톱을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경화시켜주고, 그리고 팁을 뚝 떼면은 그 모양대로 이렇게 폴리젤이 연장이 되어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방법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손이 너무 많이 가요. 셀프네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 6시간을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과정이든 간에 10초, 20초, 30초라도 시간을 단축시켜야지 내 정신건강에 이롭단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폴리젤 연장이 좀 빠져가지고 했었는데 확실히 단단하고 잘 안 떨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아크릴 연장이 있는데요. 이거는 젤 연장이랑 똑같이 폼질을 이용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촉촉촉촉 얹는 건데, 아크릴 파우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모노머라는 게 존재하는데, 모노머에다가 붓을 이렇게 적셔. 그리고 아크릴 파우더 이렇게 살짝 긁어내면 그게 약간 덩어리가 져요. 점토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용해서 잘 굳혀주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2가지는 전부 다 젤램프를 통해서 경화를 시켜야 되지만,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자연 건조, 약간 따뜻한 온도일 때 건조가 돼요. 사실 지금 완전 초보자인 입장에서는 아크릴은 굳이 하실 이유가, 왜냐면 샵에서 하는 것처럼 잘할 수도 없을 것이며, 그리고 이런 겨울날에 우리가 아크릴 연장 하나 하겠다고 집에 온도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의 애정이 아크릴 연장에 있으시다면 모르실까. 지금 여태껏 제가 3가지는 다 거의 다 비추를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빨리 할 수 있는 팁 연장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팁 연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셀프네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런 팁 같은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내 손톱에 맞는 사이즈를 고른 다음에 여기다가 베이스 젤을 툭툭툭툭툭 해. 그리고 이렇게 내 손톱 꾹 눌러가지고 경화를 시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젤 램프에다가 넣는데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스탠드 램프라든지 아니면 핑큐어를 사용해서, 핑큐어 다이소에서도 5,000원이면 삽니다. 저는 입에다가 물었어요. 입에다가 물고 이렇게 경화를 시키면 된다. 이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양이 나와 있잖아. 일단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붙여주고 그 위에다가 약간의 팁의 단차가 생기는데 그 사이만 베이스 젤로 메워주면은 엄청 빠르고 쉽게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내가 만약에 셀프 네일을 하고 싶다 하시면 팁 연장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론, 팁 연장 사랑해요. 팁 같은 경우에는 엄청 비싼 건 되게 비싸요. 저도 한 번도 안 써보긴 했는데 비싼 것들은 진짜 비싼 값을 하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커브도 잘 잡히고 잘 붓기도 붓고 유지도 잘 되고. 근데 이런 말캉 팁, 얘가 아마 4,500원인가 5,500원 정도 했을 거예요. 이런 제품 사용해도 무방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긴 네일을 할 때는 테무 팁을 사용하는데 테무 팁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 이제부터는 사실 본인 욕심에 따라 달렸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트 관련된 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할 텐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아트 그리고 올리고 싶은 파츠에 따라서 정말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정확하게 정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컬러 젤은 사실 퀄리티 면에서 엄청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 저렴한 것과 고렴위의 차이가. 근데 많이 올렸을 때 경화 시에 수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비싼 것도 그만큼 올리면 쭈글쭈글해질 가능성이 크다. 너무 감이 안 잡히고 자기가 무슨 아트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저는 보통 시럽젤 같은 걸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제일 무난하고 제일 세련됐고 제일 멋있고 제일 스탠다드한 별다른 아트 없이 시럽젤 2코, 3코만 발라줘도 너무 예쁜 네일 아트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무난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시럽젤 같은 경우에는 요거트 시럽젤 04번을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여러 가지 시럽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본인 마음에 따라서 달렸고요. 저는 보통 컬러젤 같은 경우에는 알리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저렴한 대신에 용량이 되게 적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뭐 하루에 막 여러 명의 손톱을 해주는 샵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맛보기로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렇게 좀 저렴한 젤들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느끼는 꿀팁이 하나 있는데, 본인이 연장을 할 거다 아니면은 옐로우 라인을 가리고 싶다 할 때 시럽젤을 무작정 엄청 두껍게 많이 올리시지 마시고 요런 그라젤이나 커버되는 컨실러 젤 같은 걸 사용해서 알리나 테무에 그라데이션 툴이 팔아요. 이런 거거든요. 여기 안에다가 솜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통통통통통통통통 해주는 툴인데 이런 거 구매하셔가지고 시럽젤을 막 무작정 막 몇 코트 올리는 것보다 그거 커버 한번 해주고 시럽젤을 한번 올렸을 때가 훨씬 커버도 잘 되고, 이 표면을 봤을 때 우리가 아무래도 셀프 네일러들은 별로 실력이 네일리스트들처럼 뛰어나지 않잖아요. 분명 오버레이 하면서 여기 끝에 뭉칠 거야.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인 것도 봤을 때도 좀 매끈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 저도 그라젤 구매하고 나서부터는 네일이 진짜 좀 많이 편해지고 쉬워졌어요. 근데 알리에도 그런 커버 페인팅 젤이 팔더라고요. 누드 계열로다가. 그것도 한번 구매를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용해본 게 아밍고 그라젤밖에 없어서 그라젤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나 파츠 같은 경우에는 샵에서도 알리나 테무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제품들 다 구매하셔서 사용을 해보신 후에 본인이 이제 점점 원하는 아트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거에 걸맞는 컬러젤이나 파츠, 스티커 같은 걸 구매를 하신다면 점점 재료가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정말 기초적으로 필요한 재료들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거고 별거 없습니다. 10만원 내외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말을 너무 두서없이 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이게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 전부 다 링크 다 달아놓을 테니까요. 혹시라도 셀프 네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즐거운 셀프 네일 합시다. 여러분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그리고 내일 자랑.